자, 이론에서 했던 이 경렬입니다. 자, 이론에 이어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보조할 학생은 김기곤 학생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을 것은 여러분들한테 상체와 하체를 구분해서 찍을 겁니다. 자, 상체에 이어서 상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부위는 일단 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 했듯이 가장 테이핑에서 중요한 것은 테이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늘려준다? 근육을 최대한 늘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후경부 쪽을 할 건데, 자, 목 쪽을 보면 옆에는 판상근인데, 우리가 자고 나면 목의 근육이 뻣뻣해진다든가 이랬을 때 주변에 있는 이 반막양근, 이 근육 자체가 굳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건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목에 경직이 오는 것이죠. 그 경직을 풀어주는 테이핑입니다. 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테이프와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붙이는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목을 붙이려고 할 때 만약에 목에 테이프를 머리 위에다 붙이면 머리가 붙거나 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최대한 없는 부위에서 어디까지 붙여주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견갑골을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여기에 오면 견갑골이 있는 부위까지입니다. 여기서 목에서 요 부위까지 여러분이 재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밑에까지는 말고 중간쯤에 이렇게 톡 도드라진 요 부위까지만 테이핑을 붙여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반대편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은 굳이 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똑같은 길이로 하나를 더 잘라주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붙일 때는 그냥 이렇게 붙이면 이 끝선이 잘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끝선을 최대한 안 들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반을 접어서 이렇게 살짝 매듭을 해주시면 훨씬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견고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약속에 조금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이걸 다 떼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 떼는 거는 생략하고 그냥 오리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테이프를 뗄 때는 혹시 영상이나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종이를 찢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이렇게 종이를 찢어서 하면 테이프가 약간 늘어났을 때 잘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테이프를 그냥 떼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뭐 끝을 흔든다는 것이 보다는 뭡니까? 우리가 손에 있는 지면에서 보면 지문에 있는 홈이 있죠. 여기에 살짝만 대면 아주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 부위를 붙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디를 붙일 것이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추 부위를 해서 흉추까지 오는데, 극돌기와 행돌기 사이에 있는, 요 사이를 붙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척추의 기립근 쪽으로 잡아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붙일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아까 이렇게 뗐죠? 자, 뗐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서 밀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종이를 다 떼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잡고 테이프를 약간 들어서 손바닥이 내려갑니다. 손바닥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줍니다. 제가 금방 앞에 뭐냐, 테이프를 늘리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한 10%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테이프를 밀착해서 붙이게 되면 처음의 길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한 1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약간의 신축성은 두게 됩니다. 여기서 종이를 들고 테이프를 밀착해서 손바닥으로 밀착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지금 후경부 쪽을 잡아주면서 등 쪽을 잡아주게 됩니다. 주로 잡아주는 것은 기립근 사이에서. 자, 여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경추 7번 사이를 지나서 승모근까지 또 목을 잡아줄 겁니다. 그럼 경추 7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탁 숙이면 탁 이렇게 올라오는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탁 숙이면 여기에 턱 불고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요 불고 올라오는 데가 경추 7번입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제일 도드라지게 톡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에서부터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테이프를 붙입니다. 자, 먼저 붙이기 전에 이렇게 길이를 재보는데 승모근 끝 쪽입니다. 이렇게 끝선을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일단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테이프를 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쪽으로 붙이게 되면 근육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근육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만약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느린 상태에서 정중앙에서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정중앙에서 옆으로 할 때는 자, 요렇게 반을 접어서 종이를 찢어줍니다. 자, 천이 내 몸 쪽을 향하게 해서 종이를 X자 형태로 이렇게 벌려주면 이렇게 벌어나겠죠. 벌려집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잡고 자, 왔을 때 아까 톡 튀어나오는 부위를 7번입니다. 여기 제일 중앙에다가 붙이게 되고 자, 한쪽부터 내려가게 됩니다. 밀착해서 옆으로 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쪽에서부터 밀착해서 이렇게 내려가 주면 자, 이 부위에 목을 잡아주고 승모근에 있는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바로 씁니다. 자, 이렇게 바로 쓰면 테이프가 쭈글쭈글쭈글해지죠. 앞 시간에 이론에 했듯이 잡아주는 효과도 있지만은 피부를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자, 피부가 덜림으로써 림프라든가 혈액순환이 빨라짐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요게 어떤 테이핑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과 어깨는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기 운동이나 이렇게 라켓 운동하면 어깨를 많이 쓰시죠. 그러면 이 견갑골 부위와 이게 삼각근이 있는 부위를 굉장히 자극이 많이 가게 됩니다. 여기를 잡아주는 테이핑입니다. 자, 견갑골 할 때는 근육을 최대한 늘리는 손의 위치는 어떤 위치가 될까요? 예. 이거는 옆에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내려가게 되거나 어깨가 근육이 달라져요. 또 너무 올라가도 근육이 달라져요. 자, 이 상태가 아니고 펴게 되면 완전 처져버리죠. 그게 아니고 테이프로 근육을 최대한 늘리는 상태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견갑골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있는 견갑골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견갑골을. 이걸 잡아주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실제로는. 이 면은 이렇게 뒷면에 오겠지만은, 이쪽에 와줘야 되나? 이렇게 와지는 거죠. 예. 이렇게 반대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붙이는 방법을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재단할 것이냐 하는 건데, 자, 팔을 뒤로 좀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내리면, 어깨 요 선상에서, 여기 있는 견봉 끝에서, 이렇게 톡 불고 올라오죠? 그러면 요까지가, 견갑골 부위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또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고, 한 4, 5cm 정도 또, 접어줍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면 한 칸,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접어주십시오. 보시고, 뒷면을 보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위까지만 잘라주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5칸, 이렇게 하면, 저게 5칸을 두고, 접어주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 상태, 요거는 재단하기 위한 거였고, 이제 근육을 이렇게 늘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은 절대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손끝을 떼서 살짝 들어서, 자, 피부를 여기에서부터 잡아주는 겁니다. 자, 요 끝에만 살짝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들고, 자, 보십시오.
요거 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은 옆으로 약간 사선형으로 먼저 벌려주셔야 됩니다.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이 가서 이렇게 형을 약간 요방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해야 되는데 이 반대쪽은 내가 여기서 움직이기 싫어서 그냥 하면 형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내 몸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자, 반대쪽에 또 이렇게 살짝 떼주시고 요것도 비스듬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비스듬하지 않고 요 각에서 이렇게 버리면 이게 겹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사선으로 살짝 벌린 상태에서 손이 가야 됩니다. 테이프를 늘리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제일 안 되는 게 자꾸 손을 늘려버리는데 이렇게 늘리지는 마시고 이렇게 요방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했을 때 테이프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잘못된 예는 뭡니까? 너무 길게 테이프를 잘랐다든가 아니면 테이프를 늘린 것이죠. 늘려서 붙이게 되면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일 유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해주시는데 반대쪽은 여기에서 시작하면 너무 올라와 버리죠. 그게 아니고 요 끝선이 잘라진 선이 요 끝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떼서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끝에만 살짝 떼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비스듬하게 한 상태에서 손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주면 됩니다. 또 요 반대할 때는 제가 돌아와야 되겠죠. 또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야 내 손이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견갑골 요 중간 부위가 크로스가 돼서 여기를 근육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근육을 늘리고 붙이고 수축 이완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때 이 부위를 최대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어깨 쪽으로 할 겁니다. 자, 어깨 쪽으로 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할 때는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깨를 가장 내가 근육을 늘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뒤틀기도 하고 뭐 앞 금방처럼 이렇게 숙이기도 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고 차렷 자세입니다. 해부학적 자세, 차렷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가장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이제 붙이는 방법을 할 것이냐면 인대가 옆에 견갑골부터 시작해서 자, 이 뼈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육이 밑에가 가장 굵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쪽이 만약 가장 굵게 잡혀 있다는 인대가 안쪽에. 그 다음에 이 회전할 수 있는 회전근개 쪽에 보면 여기에서는 옆쪽이 또 굵어요. 그냥 앞쪽은 이탈되지 말라고 해서 가늘게 하나가 인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어느 부위를 잡아주냐면 이 부위가 가장 많이 잡히는 근육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할 때 회전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회전하는 범위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부터 기둥을 잡아줘서 여기에서 감아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테이프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면 이 삼각형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 있죠. 요 갈라지는 지점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만큼 하나를 또 잘라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똑같은 반대쪽을 할 거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회전했던 요 부위에서 여기에서 요 정도 잡아니까 요렇게 요 가상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갈라져야 옆을 잡아주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보면 이걸 잘못 잡아버리면 여기에서 기준을 잡아버리면 벌려진 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와져요. 그러면 실제로 잡아줄 수 있는 각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범위에서 갈라줘야 이 가장 근육을 잡아주는
최대 범위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부위를 또 잘라버리겠습니다. 자를 때는 좀 가위를 깊숙이 넣어서 쭉 끝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잘 자르려고 뒤를 보고 이렇게 자르면 삐뚤삐뚤하게 져요. 그래서 그냥 끝만 보고 자르시면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떼서 이제 약간 위쪽에 있었죠? 여기에서 자, 이렇게 끝에만 살짝 와서 붙이게 됩니다. 테이프가 너무 밀착해 버리면 잘 떨어지겠죠? 피부에 한번 붙어버리면. 그래서 이걸 또 비스듬한 상태에서 손이 가야 됩니다. 손이 가고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손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요 정도 길이였죠? 비슷한 길이니까 길을 맞춰서 또 접어놓은 상태에서 잘라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요걸 또 떼냅니다. 자, 떼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아까 갈라지는 요 선에서 또 밑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올라가 버렸네요. 자, 약간만 올라가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스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면 어깨 선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디 앉아? 요 부위를 가장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위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살짝 떼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크로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요 부위를 어깨에 있는 요게 딱 잡아주는 선 있죠. 우리가 가장 여기가 힘을 쓰는 부위입니다. 근육에서. 이 부위를 크로스를 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좀 감싸줄 수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 부위에다가 이렇게 감싸면 조금 더 어깨가 견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걸 옆으로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서 중간만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중간만 오르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것만 남는 거죠. 자, 요건 테이프를 다 떼버리겠습니다. 다 떼서 살짝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완전하게 붙이지 말고 살짝 이렇게 텐션을 줍니다. 요거는 약간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약간만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오게 되고 요거는 약간 밑으로 벌린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텐션을 주게 되면 텐션을 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관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죠. 제가 앞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근육을 최대한 늘리라고 했는데 그 최대각을 90도는 넘기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90도가 넘어가는 데는 사실 인체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90도 이상 넘길 수 있는 데는 앞에 있는 요 주관절, 팔꿈치, 그 다음에 설관절 정도일 겁니다. 자, 요 주관절과 설관절은 최대각을 90도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꺾여버리면 붙이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가동 범위를 벗어나면 테이프가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각을 90도로 주라는 겁니다. 목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숙인다고 해가지고 90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다른 부위는 다 최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절을 할 건데 여러분들 주관절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위가 인대가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이렇게 반대쪽에 이 정도만 있어요. 인대가 이렇게만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그래서 바깥쪽에 요 부위에 인대가 하나 있고 반대편면 요 부위에 인대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인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만약에 빼버리면 자, 이렇게 인대를 지금 이게 뺐습니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야 관절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완전 인대가 이렇게 홈 있는 부위까지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대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인대가 어디를? 뼈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관절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통상, 엘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테니스 엘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엘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깥쪽은 주로,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자, 테니스를 칩니다. 땅 치면 여기에서 진동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로 여기가 아프면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자, 골프를 딱 치면, 땅 치면 여기에서 진동이 오면 안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쪽에 통증이 오면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한다는 거지 꼭 골프를 쳐서 골프 엘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위에서는 이렇게 접었을 때, 자, 인대를 아까 그 앞에 영상에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정도만 재단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또 똑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같은데 자르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는 반을 접어서, 종이 있는 면에서부터, 거의 다 자를 정도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X자가 됩니다. X자가. 그 다음에 하나는 한 3cm 정도 접어주고 길이를 반으로 Y자형으로 잘라줄 겁니다. 이론 시간에 X자, Y자를 다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자형은 이렇게 접었을 때 천이 내 몸 쪽에 와서 종이를 찢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서 그 다음에 테이프를 관절에 있는 부위에 붙여주게 됩니다. 자, 요거는 살짝 이렇게 벌려주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벌리지는 마시고 살짝 들어서 약간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약간만 옆으로 벌려주시면 자, 이렇게 했을 때 폈을 때는 약간 K 모양이 되는 거죠. K 모양이. 그래서 펴서 붙이는 거하고 이렇게 90도로 붙이는 거하고는 모양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90도를 만든 상태에서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테이프는 Y자형의 테이프는 살짝 떼서 요 끝선에 대충 맞춰서 요 약간 끝선보다 약간 위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살짝 떼서 요거는 옆으로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이시면 테이핑의 주관절 테이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테이핑하고는 조금 더 다른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언더랩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요거 활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지금 팔에 주관절 인대가 여기가 통증이 옵니다. 근데 오늘 꼭 시합을 해야 되는 경우나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준비물도 없고 그때는 응급처치로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요 언더 테이프하고 혹시 테이프에서 여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여분을 하나 떼서 종이를 떼고 천만 이렇게 접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놔놓고 자, 그 다음에 테이프를 언더랩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주관절 쪽에 팔을 쭉 펴 주세요. 딱 편 상태에서 칭칭 감습니다. 이렇게 조금 한두 번, 서너 번 감아 주시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싶으면 아픈 부위에다가 넣어놓고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주십니다. 서너 번 감아주면 요거는 뭐 굳이 뗄 필요 없어요. 그냥 떼시면 돼요. 이렇게 떼고 난 뒤에 요게 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말아주시는 겁니다. 이 부위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게 조금 느슨하 그래도 조금 더 통증이
자리가 안 잡힌다면 한 바퀴 돌려주시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부위만, 요 아픈 부위에 있는, 전체적으로 압박도 하지만은 요 국소 부위를 압박해서 통증을 최대한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웬만한 한 게임 정도, 여러분들 오늘 경기 마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주 심하지 않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혹시 쉬는 시간에도 경기가 잠시라도 10분이든 20분 많이 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시간에는 잘라주셔야 됩니다. 잘라주시고 혹시 다시 경기를 시작해야 될 때는 또 그때 감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압박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할 때는 압박을 해줘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퉁퉁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끝나고 나면 무조건 잘라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손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자, 손목의 테이핑은 손목을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가 아픈지 아니면 이쪽이 아픈지 아니면 앞쪽이 아픈 건지를 따져야 됩니다. 자, 이쪽이 아프다. 이제 아픈 거를 한번 볼까요? 아파야 되겠죠. 그러면 아픕니다. 여기가 아프다 그래요. 자, 여기가 아플 때는 최대한 손목을 이렇게 굴신합니다. 요게 늘린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요렇게 하나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자, 밑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손목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여기 와서 떼주셔야 됩니다. 떼고 난 뒤에 마지막에 여기에서 테이프가 늘어납니다. 밀착해서 내가 이 테이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밀착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끝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갖고는 약하죠. 그래서 감아주는데 어떻게 감아주냐면 일단 재단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한 묶음 이렇게 자기의 손목 하나 밴딩 되는 정도만 이렇게 먼저 재단을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가 아프면 요 중간에서 찢어서 다시 이것도 찢어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모서리가 아프면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테이프도 여기에서 붙이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아프면 반대쪽에서 이쪽이 아프면 이를 제껴서 여기에서 붙이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쪽이 아프기 때문에 손을 완전 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밑을 쳐다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절대 똑같이 이가 맞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의 굵기와 손목의 위의 굵기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 결대로 돌아와줘야만이 울림이 없다는 거죠. 테이프가 비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결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는 이제 팔에 대한 어깨하고 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를 해볼 겁니다. 자, 허리는 우리가 요추 5번이 있고 요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반이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요. 자, 허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하는 거는 통상 허리 요통에 붙이는 테이핑과 디스크일 때 붙이는 테이핑입니다. 디스크 환자들 경우에는 요게 추간음판에서 요렇게 삐져나온 걸 요걸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자, 이 디스크와 요통의 차이는 어떤 거냐? 척추분리증이든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요통의 환자들 경우에 하고 조금 다른 게, 자, 나는 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면 여러분들이 통상 숙여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가다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숙여서 통증이 좀 완화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고 숙이면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더 아픈 경우는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디스크가 삐져나왔는데 숙이게 되면 요 신경이 그대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누워서 다리 하나 올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리 올려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나 이게 숙여서 신경을 건드리는 건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왔을 때가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면 이건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자, 먼저, 디스크일 때 붙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자, 아무리 모델이, 오늘 모델이라고 하지만 다 벗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옷 위에다가, 가상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옷을 벗기고 붙여야 되겠죠. 자, 요거는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추 3, 4번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각을 만들어주는 디스크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위의 정도 자기, 등 넓이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3개를 잘라주십시오. 자, 요렇게 자르고 난 뒤에 이제 붙이는데요. 자, 요때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전체는 우리가 척추죠. 기둥을 요 중심으로 해서 근육이 서로가 갈라지기 때문에, 요 모든 기둥을 갈라지는 범위에서는 무조건 중간에서부터 붙여줘야 된다. 한쪽으로 하면 쏠림 현상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중간에서 찢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를요? 요추 3, 4번을 기준으로 해서 딱 중앙을 붙이게 됩니다. 딱 중간에서 붙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디스크 터진 부위가 가장 이 부위를 잡아주면서 사방으로 그 부위를 잡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을 접어서 중간에서 약간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을 접어서 찢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디스크일 때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보통 우리가 좌골신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그냥 일종의 근육의 스트레스가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리를 잡아주는데 복부도 있지만 이 등 근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추를 중심으로 해서 요 사이에 있는 기립근이 있는 등 근육이 있는 기립근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여기만 잡아줘도 훨씬 허리에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립근 잡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추만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약간 흉추 위에서부터 올라와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이렇게 엉덩이 있는 데까지 와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 와줘야 되냐면 우리가 신경 다발이 여기에서 보면 요 추가 이렇게 있지만은 요 위에 흉추는 흉곽이 잡아주게 있지만 그거보다 약간 위에서 기둥에서 잡아줘야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요 밑에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와요. 여기 다 신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까지는 잡아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까지가 약간 엉덩이 있는 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을 제가 옷을 못 벗기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재단을 하겠습니다.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엉덩이 있는 선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나니까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 늘어나는 범위까지 가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잘랐습니다. 자, 똑같은 거를 또 옆으로 하나를 잘라주면 됩니다. 같은 길이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 또 옆에, 기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석가래를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 거죠. 어느 부위에서? 3번과 4번 사이에 3번보다 아래 하나 붙여주고, 3, 4번 아래에 붙여주고, 3, 4번 위로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붙여주는 범위는 이렇게 가상해서, 또 2개를, 잘라줄 겁니다. 물론 길이 옆으로 횡으로는 길이가 좀 작겠죠. 자, 이렇게 잘라뒀습니다. 먼저 이렇게 재단을 해놓고
자, 하나를 붙이는데, 자, 이거는 중간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이 이렇게 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 떼서 살짝, 여기 있는 길이건 사이에서, 중간에서 종이를 잡고, 종이를 다 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밀착해서, 근육의 사이를 결을대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만큼 내려옵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까지 제가 재단을 했는데,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사실 제가 저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화면을 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결을 종이만 잡고 손바닥으로 밀착해서 쭉 늘어난 겁니다. 자, 이때 근육은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근육은 신전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옆으로 할 때는 앞에와 동일하게 또 중간에서 해줘야 됩니다. 옆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중간에서 시작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떼서 종이를 떼서 3, 4번 위에를 잘라주시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공간을 두고 3, 4번 아래쪽을 붙여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3, 4번이 많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근육을 잡음으로써 그 통증이 있는 부위가 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햄스트링근입니다. 이거는 대퇴 이두근에서 이 근육이 크게 뒤에는 2개밖에 없어요. 큰 근육이. 그래서 이 2개 부위를 감싸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요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조금, 요 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요거보다는, 실제로보다는 약간 내려서 붙이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처음에는 이걸 보통 테이핑하는 건 단순하게 붙입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해서 그냥 하나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델은 약간 털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붙이기가 약간은 부적격해요. 나중에 뗄 때도 아플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햄스트링을 붙이는 방법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2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개를 붙이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팁을 주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핑 동영상에 거의 없는 어떤 하나를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잡아주는 방법을 시작하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요것을 한 6개만 잘라 볼게요. 자, 요걸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테이프를 최대한 위에서부터 옆으로 크로스를 해서 끝으로 내려가줍니다.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죠. 약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크로스를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자,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 붙였는데 반만 가는 거예요. 반만. 이렇게 반만 가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아래에서 붙인 부위보다 반을 접어서 반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요 부위에서 반만 붙여서 가게 됩니다. 자, 한 겹을 더 오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만 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을 접어서 반만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위에 한 번 더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압박 붕대로 감아주셔도 되고 하는데, 자, 일종의 우리가 햄스트링은 한번 올라오게 이미 올라와 버리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대부분 올라온다는 것은 느낌이 있어요. 운동을 해보면 조금 있으면 햄스트링이 말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기둥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아마 보실 수는 없는데 저희들은 예전에 실제로 대표팀 있을 때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제 같은 경우에는 썼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햄스트링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무릎의 설계고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옆에 측방 십자인대가 있고 뒤에 후방 십자인대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는 아주 짧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제일 많이 끊어지는 데가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죠. 앞으로 전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 아니면 스키 타다가 찢어지면서 옆으로 넘어지면서 측방인대까지 찢어지는 경우, 후방 십자인대는 약간 점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쪽에 좀 끊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중에서는 보면 역도 선수들이 의외로 또 후방 십자인대가 조금씩 끊어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를 옆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자면 한번 보세요. 무릎에 이렇게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길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가. 자, 어떤 형이냐면 다리를 펴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갈라지죠. 이 갈라지는 거의 이 부위까지가 전방 십자인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붙일 때는 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이 부위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단할 때는 자, 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펴서 이렇게 홈이 파이는 골이 있는 지점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붙여주면 실제로는 굉장히 자, 펴설 때보다 펴면 공간이 작아 보이는데 굽히면 굉장히 공간이 넓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펴서 재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을 그 위에서부터 좀 잡아주고 와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어디 설관절 요렇게 갈라지는 지점, 요렇게 올라오는 요까지입니다. 요까지만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부위를 두 개를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는데 요거를 4개를 잘라주셔야 돼요. 자, 무릎이 좀 테이핑이 많이 들죠. 자, 아까 앞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편 상태에서 여기에서 잡은 자세에서 가면 이 정도 접어서 요 위에서부터 자, 굽혀봐요. 굽히면 이렇게 됩니다. 재단은 이렇게 굽혀서 확인은 펴서 확인하고 이렇게 펴서 확인하고 펴서 이렇게 지점을 잡아주고 굽혀서 테이프를 붙일 부위를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갈라졌기 때문에 자, 하기 전에 또 이렇게 갈라줘야 되겠죠. 아까 접은 부위에서 이렇게 했으면 접은 부위에서 여기까지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위를 갈라줄 겁니다. 과감하게 아까 접은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은 부위를 길이로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자, 두 개를 똑같이 해놨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자, 여기 왔으니까, 요 위에서부터 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약간 비스듬한 상태에서 테이프를 늘리지 말고, 요렇게 옆에, 측방인대 쪽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자, 보십시오. 이것도 비스듬한 상태에서 테이프를 늘리지 마시고 측방인대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 부위에 잡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도 앞에 설명했듯이 자, 요것도 요 밑에서부터 잡아줍니다.
자, 올라옵니다. 살짝 끝에만 놔두고, 이것도 비스듬한 상태에서 요 척방인대 쪽으로 살짝 이렇게 형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제가 이렇게 돌려야, 돌아와야 또 제가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모서리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친구는 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밀착을 해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러면, 왜 척방인데만 잡죠? 라고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입니다. 요 길이와 똑같이 해서, 요렇게 잡아줄 거예요. 요 길이를 같이 해줍니다. 같이 해서, 딱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 요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 옆에 있는 이 측면이 이제 외측과 내측에 있는 근육을 감싸주면, 전방 십자인대가 감싸집니다. 중앙에서 오면, 척방인대를 감싸주는 것이고. 자, 옆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자, 전방 십자인대를 이렇게 감싸주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옆에 있는, 허벅지 옆에 쪽에서 와서 이렇게 선을 같이 맞춰서, 이렇게 와주면, 전방 십자인대를 감싸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릎은 굉장히 아마 효과가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붙인 상태에서 붙여야 되는데, 요거 무릎을 붙일 때는 특히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운동하기 전에 바로 붙이고 이렇게 나가서 붙이면 테이프는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본드도 순간 접착제도 붙여놓은 상태에서 금방 떼면 떨어지잖아요. 요게 붙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은 우리가 논문에 보면 하루 전날 붙이는 것이 적어도 12시간 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면, 예민한 사람들은 자면, 나는 붙이고 자면 잠이 안 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서너 시간 전에 붙여야 이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고 운동 중에도 충분히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고 바로 운동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무조건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무릎 쪽은 특히 이렇게 잡아뒀습니다. 자, 한번 일어서 보시죠. 일어서면 쭈글쭈글 해주는 거는 움직일 때마다 쭈글쭈글해서 쭈글한 거는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잡아놨기 때문에 약간 신전시켜놨기 때문에 잡아놨기 때문에 기둥처럼 든든하게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릎은 이렇게 놓으면 훨씬 든든하게 잡힌 감을 확실히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복근 테이핑입니다. 비복근, 아킬레스근, 가자미근 아마 같이 아마 연관되어 있는 건데, 방법만 아시면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얼마든지 연관지어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리는 만약에 비복근 종아리에 있던 근육은 붙이게 되면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발목만 꺾어주면 이렇게 굴신시키면 근육이 최대한 늘어난 자세가 되겠죠. 물론 서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누워서 해보면 제일 이렇게 확실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테이프를 그냥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양말을 신다 할 때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약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비복근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난 뒤에, 자, 요렇게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게 부위가 넓어서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겹쳐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접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자리에서 살짝 옆으로, 사선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아마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서, 또 갈라줄 겁니다. 아킬레스는 그냥 가셔도 되는데, 비복근 할 경우에는 갈라주셔야 되겠죠. 쭉 가게 됩니다.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난 뒤에 어디를 떼주시냐면, 종이 반 접은 데를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떼고 난 뒤에 발끝 모서리에 대고 나면 아주 쉽게, 안 겹쳐지고 깨끗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팁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보세요. 테이프를 늘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비복권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오자면 제가 돌아와서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듬하게 이렇게 해서 비복권 쪽으로 절대 테이프를 늘리면 안 됩니다. 손바닥으로 밀착시켜서 올라가져야 테이프가 겹침 현상이 없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복권도 되고 나중에 아킬레스건 하면 그냥 이렇게 통으로 붙여줘도 됩니다. 그러나 밑에서 이렇게 붙이시면 훨씬 양말을 신는다거나 옷을 입을 때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게 발목 테이핑입니다. 네. 자, 발목도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테이핑하는 방법입니다. 자, 발목의 우리가 구조를 보자면 실제로 요 종골하고 있는 이 부위에서 인대를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인대가 보면 이렇게 검사해 있는데 우리가 경골과 비골이 있는 이 상태에서 발목이 잡아줄 때 보면 인대가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앞쪽에 제일 많이 있어요. 자, 기둥은 이 복숭아뼈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인대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심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로도 이 중심에서부터가 가장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요 부위를 좀 잡아주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이렇게 펴서 발등에 붙이고 테이핑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워낙 축구 선수들은 발등에 슈팅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발목의 충격을 완화시켜서 테이핑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강하게 차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발목을 잡아주는 테이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많이 안 쓰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테이프를 전혀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자를 겁니다. 자, 테이프를 살짝 떼겠습니다. 떼서 기준을 요 바깥쪽으로 잡아도 좋고 안쪽으로 잡아줘도 좋은데 어디를 잡으냐면 복숭아뼈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발을 편안하게 해서 조금만 더 자, 제가 해줄 때는 이렇게 복숭아뼈를 잡아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쪽으로 돌아가서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종이를 쳐서 올라오게 되면 자, 이렇게 솟아왔어요. 요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발목 뒤쪽으로 가줄 겁니다. 뒤축으로. 여기에서 너무 위로 가면 잡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밑으로 발목 아래로 돌려주실 겁니다. 요때는 조금 당겨주셔도 좋아요. 약간 당겨주는 방법입니다. 당겨서 내려옵니다. 약간 압박이 되는 거죠, 이거는. 테이프를 다른 건 늘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독 좀 제가 테이프를 약간 늘렸어요. 압박을 합니다. 잡아줘서 어디에 그 다음에 한 바퀴를 올라와서 요 위에서 잘라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이 있는 부위에 제가 자를 겁니다. 힘을 빼고 잘라야 쉽게 잘립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때는 느리지 말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왜 위쪽으로 자르려고 했냐면 나중에 뗄 때 좋아요. 발바닥이나 이런 데 옆으로 가면 못 찾습니다. 그리고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감아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한 바퀴만 돌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견고하게 싶다면 또 한 바퀴를 더 돌려서 또 돌아가서 또 돌아와도 됩니다. 근데 요 정도만 잡아줘도 여러분도 아마 운동할 때는 훨씬 발목이 왜냐면 축이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서 발목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안 들 겁니다. 굉장히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붙여준다면 정말 고맙겠죠. 근데 붙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셀프로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셀프로 발목 테이핑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발을 제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런 자세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앞에처럼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자, 이게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해서 테이프를 감아주겠죠. 그 다음에 약간 당겨줍니다. 당겨서 발목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테이프를 늘려서 발목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탄탄하게 해서 돌아오면 자동으로 밑으로 또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또 돌아가죠. 자, 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위로 오게 됐을 때 조금 이때는 이제 힘 빼고 자연스럽게 와서 바닥에 붙여서 그 다음에 종이를 있는 부위를 잘라주시면, 종이 있는 부위를 같이 잘라주셔야 테이프가 쉽게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내가 눈에 테이프가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가 끝나더라도 끝나면 바로 떼서 붙여주겠습니다. 자, 요 발목 테이핑은 다른 부위는 지금 붙여놓은 거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발목은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기보다는 내 모든 체중을 잡아주기 때문에 발목을 잡아주는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하고 나면 자기 전에는 떼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떼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체와 하체의 기본 테이핑을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자,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